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수업을 진행할 대물쌤입니다. 이전에도 정보처리 기능사 수업을 아주 많이 해봤는데 2020년부터 NCS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많이 긴장했는데 얼마 전에 실기시험 1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실기시험 1회를 보고 난 수험자들이 가답안을 모았고, 그 가답안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수업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역시 정보처리 기능사의 출제 기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출제 기준은 실기 출제 기준이에요. 실기 출제 기준은 일단은 실무라고 나와 있는데, 실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항목은 주요 항목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이라는 이 네 가지 분야가 있어요. 주요 항목 네 가지. 그런데 제가 그 가다반을 기준으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첫 번째 주요 항목인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활용은 이론 문제였습니다. 이론 문제. 자,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까지 포함해서 이 언어들은 실무 문제가 아주 어울리죠. 실무 문제를 내기가 아주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로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몇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론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아마 채점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채점을 하는데 애매하게 채점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채점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첫 번째 시험이니까 완전 정확히 채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 분야가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자, 세부 항목을 보면 1번 윈도우즈 기초 활용, 2번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 3번 네트워크 기초 활용, 이거 전부 다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수준에 준하는 주관식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조금 참고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네트워크 기초 활용 부분에 어울리는 모듈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제가 나중에 따로 축약본으로 요약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과 애플리케이션 결함 조치라고 하는 이론 부분은, 이 부분 제가 모듈 이름을 써놨어요. 이 모듈을 제가 또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문제 내기가 수월하고 채점하기가 쉬운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실무 문제인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가 남았는데, 자, 이 붉은 부분은 바로 언어 부분으로서 실무 문제가 출제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몇 문제 나왔는지 볼게요. 운영체제에서 윈도우즈 한 문제, 도스 한 문제, 뭐 명령어 이렇게 한 문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론적으로 쉬운 단답형 이론 문제 3개 났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초 활용 문제 2문제가 났어요. 총 7문제나 났어요. 7문제.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하고 객체 지향형 언어인 자바 언어가 골고루 나왔는데, C 언어가 하나, 둘, 셋, 네 문제 났고요. 자바가 2문제 났어요. 총 6문제 났으니까 많이 났죠. 그리고 SQL까지 따져보면 총 9문제가 났어요. 9문제. 이 두 개 합쳐서 9문제가 났어요. 거의 절반 났다고 봐야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예전
정보 처리 기능사의 알고리즘 순서도 문제만큼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과 애플리케이션 계람 조치 부분에서 네 문제가 났어요. 다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이 부분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주요 항목 3번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을 아마 많이 틀리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다뤄보신 분들이 합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제가 이론 수업도 해드리고 실무 수업도 해드릴 건데요.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 실무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 수업을 그 다음으로 미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요. 먼저 프로그래밍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음 기출문제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 예상되는 변수들, 변량들을 다 점검해 볼 거예요. 좌우, 앞뒤, 위, 아래로 이러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문법적인 접근과 알고리즘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상 문제가 생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지금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절차형 C 언어하고요, 객체 지향형 자바 언어가 두 개가 골고루 나왔어요. 그런데 뭐 파이썬이라 혹은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먼저 C 언어하고요, 자바 언어를 잘 공부해 놓으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전문가, 즉 전공자만 이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고 이건 기능사니까 비전공자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전공자도 딸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려고 할 거라고 전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상대로 한번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법적인 접근을 먼저 해볼게요. 문법은 완전 기초 문법으로 문제 내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유치해지죠. 그래서 반복문에는 for, while, do, while 이렇게 있고요. 중첩 반복문이 더블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구단 같은 데서 되게 잘 어울려요. 구구단 같은 데는 중첩 반복문으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조건을 해결했거나 혹은 뭐 그 반대로 조건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빠져나가는 브레이크문, 그리고 사망연산자라고 뭐 if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문법들이 있고요. 스위치 케이스 명령문처럼 이렇게 고르는 게 있어요. 여러 개 중에 고르는 거.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if문도 있고요. 만약에 라는 조건문이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적인 접근 학습법이 필요한데요. 자,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는 거 이번에 나왔죠. 그러면 이제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는 문제 나올 거고요.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거, 또 이율도 계산해야 되고 값 교환하는 거, 약수, 소수, 완전수 이런 것들 판별해야 되겠고요. 비트 연산으로 shift, 뭐 and, or, 그리고 not 뭐 이렇게 비트 연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논리 연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진법 변환, 그리고 보수, 1의 보수, 2의 보수 연산하는 거, 배열, 탐색, 값을 찾는 거죠. 값을 정렬시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많이 나온 함수 호출, 그리고 기본 입출력에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빠진 거는 배수 문제 있을 거 있고요. 뭐 공배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법과 알고리즘에 대한 실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제가 대멀쌤 유튜브에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오셔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같이 실습할 수도 있고, 제가 위에서 제시한 문법, 알고리즘 다 제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를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이번 기출문제처럼 거의 9문제, 거의 뭐 50% 정도를 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첫 단추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프로그래밍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나올 수 있을 법한 문법 문제나 알고리즘 문제를 하나하나씩 짚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